최근 생활 여건의 향상 및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최종 목표이자 도달해야 할 결론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이를 실천해줄 가장 큰 힘이자 우리 농업의 신경쟁력, 바로 유기농업이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농민들로부터 시작돼 1980년대 중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서서히 확대됐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으로 발전했다. 이는 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연도별 국내 생산 인증 실적을 보면 농가 수는 2000년 2448호에서 2009년 198만 8,891호로 증가했고 인증 면적은 2000년 2039헥타르에서 2009년 20만 1688헥타르로 증가했다. 또한 인증량은 2000년 3만 5,406톤에서 2009년 235만 7,774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비해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비중은 지금 현재도 전체 농산물의 약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인의 뚜렷한 소신과 노력, 그리고 유기농산물 생산까지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의식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유서 깊은 온천 문화의 발상지 충남 아산. 이곳에 국내 유기농업의 길라잡이로 통하는 주원농원 김경석 씨가 있다. 김경석 씨는 병해충으로 약해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배를 유기농 재배에 성공해 억대 분홍으로 성공했다. 주원농원 김경석 대표는 국내 최초 유기농배 생산자이자 한국유기농배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2대째 배 농원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1990년 배 가격의 불안정과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 무농약 재배로 전환했으며 이후 좀 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유기농 재배로 전환했다. 예,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무농약을 시작했는데요. 과수에서는 뭐 무농약이 꼭 유기하고 거의 같아요. 화학 비료를 어차피 안 줘야 유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증받은 거는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유기 인증 받은 걸로 친다면 한 7년 좀 됐고요. 무농약부터 시작한다면은 지금 한 9년째 됩니다. 김경석 대표처럼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거는 그 병의 문제예요. 충은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뭐 잡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병은 이제 이 배에는 저온성 병인 흑성병이 가장 어렵거든요. 여기에 많은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걱정 또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석 대표는 왜 유기농 재배를 고집할까? 관행으로 할 때는 이제 화학농약을 주면은 그냥 편하긴 했는데요. 또 재미가 없었어요. 좀 재미도 없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농약을 많이 뭐 먹게 되니까 농약을 살포할 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약을 끊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리 이 관행에 익숙해졌던 과수원이라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주원농원의 김 대표는 1992년 처음 무농약 재배 시험을 통해 200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6헥타르에 이르는 과수원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3년 후 유기 인증을 받았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떨어져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나 1998년 상품화시킬 수 없는 유기농 배를 배즙, 배농축액 등 가공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관행 재배를 넘어서는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 가공 시설 역시 유기 인증 및 해썹 인증도 받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가공을 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소비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생기고 뭐 한 과일들을 가공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20여 년간 친환경 유기 과수농법을 진행해온 주원농원. 유기농업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9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경영 비용 절감은 관행농법으로 경영할 때보다 부가수익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6헥타르 1년 기준 1273만 원이라는 금전적인 수치로 다가왔다. 이런 경영비 절감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로 전환돼 농가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김 대표의 경우 독일, 프랑스 등 선진 농업국을 연수하며 자신의 농장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그 화학농약이 나오기 전에 그 농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해서 유기합성농약을 못 쓰니까 무기농약이나 이 생물농약 이런 농약들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시설 채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적용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단연생 이제 과수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감귤 농장이 이제 유기받은 농가들이 있어서 가서 좀 1년에 몇 번씩 가서 문의도 하고 진흥청에 이제 충이나 병의 박사님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제가 망하고 첫해 망하고 나서 외국에 나가서 많이 알게 됐어요. 김 대표의 과수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만큼 품질 좋은 배가 자라고 있으며 배 가공품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유기농연맹과 미 농무부에서 배즙 가공까지 유기농 인증을 받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가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믿질 않았어요. 이게 유기농 맞느냐, 유기농 농약 주고도 어려운 과일을 유기농 했다는 걸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 돌팔구를 찾으려고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미비해요. 이제 앞으로 해썹 시설을 이제 이번에 갖췄는데요. 올해 이제 해썹 시설 완비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수출도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업, 유기농업. 농업인들이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기존의 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 시 일정 수익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 무수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20년 경력의 베테랑 농업인 김경석 대표 역시 약 7, 8년간을 농장 가득 자라는 잡초를 보며 한숨만 쉬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인식 변화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외형적으로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많은 유기농가에서는 생산량의 20% 정도만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유기농을 하다 보면은 병충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좀 보기에 이쁘지 않은 과일이 생산되는데 이거를 잘생긴 것보다 비싸게 사 먹게 된다는 거에 이제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로가 없다 보니까 생산 농가가 진입을 했다가도 거의 다시 관행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유는 농사 기술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생산은 가능한데 그거를 판매할 데가 없다. 판매할 데가 없는, 판매가 불가능한 거는 농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기농업.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유기농업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실패 없는 교육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후발 주자들이 배우거나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유기농 배 연구회라는 이제 우리가 기술도 공유하고 판매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들한테 교육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유기농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학자들이 없고요. 우선 농대가 거의 50개 되는 농대 유기농과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김경석 대표처럼 소신을 가지고 유기농업으로 배를 농사짓는 농가는 우리나라 배 농가 중 30여 곳. 그들이 생산해내는 배의 양은 전체 배 생산량의 1%에 해당한다. 개인이 어렵다면 장목반이나 조합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농촌진흥청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인 탑플루트 배 전국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최고 품질의 배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 보성. 그중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유기농 재배를 실천해 4.1헥타르 면적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보성 배 유기농업 법인을 찾았다. 보성 배 영농조합 법인은 재배 토양에 화학비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양에서 자생하는 풀은 제초 작업을 통해 토양에 다시 환원해주고 생산된 배 가운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나 낙과 등은 따로 모아 배 식초를 만들어 토양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다. 조합에서 만드는 배 식초는 토양의 지력과 배의 당도를 향상시키는 천연자재 역할을 톡톡히 해줘 자원 순환 농업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희 회원수는 총 167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친환경 인증, 지금 전농약 인증 받은 회원이 한 80여 분, 그다음에 유기 인증 받으신 분이 지금 4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보성군의 유일한 단일 법인입니다. 배로서는. 특히 보성배 영농조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와 차별화하기 위해 유기농업 재배와 함께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폴리페놀 배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배와 차별화돼 생산 초기부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폴리페놀 배는 경북대학교 산학연구소와 함께 보성배 영농조합이 만들어낸 우수한 품질의 기능성 배다. 황산화 기능성 물질이거든요. 폴리페놀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배를 왜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시장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갈수록 어떤 스토리 마케팅이나 어떤 기능성이 첨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폴리페놀 성분이 원래 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성분을 더 높이는 거죠. 특히 올해는 추석이 평년에 비해 빠르고 이른 봄 저온과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과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배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과실 조기 수확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고품질의 배를 수확하여 높은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수확량을 봤을 때 1헥타에 보통 25톤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총해서 163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헥타당 약 수확량 조수익을 2,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0개 회원 농가 중 3곳만이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 보성 배 영농조합. 앞으로 회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 유기농 배 재배 농가를 늘릴 계획이다. 저희들 교육은 매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시간은 매월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고품질 배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기별로 해서 이제 초에는 약간 그런 식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유통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배 농가에서 수확한 배는 생협, 한살림, 소비자와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15kg 기준 판매 가격이 일반 재배보다 약 1.5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당 2억에서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억대 분홍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지금 현재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 역시 유기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품종 자체가 신고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만황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지금 그게 만들어만 놨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은. 왜 안 되냐면 이제 생산성에서 떨어지고 다른 건 친환경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수확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다른 신고 품종에 비해서 아직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고와 그 신고의 그 큰 과화, 그 다음에 병충해에 관한 그 추황, 그런 품종이 약간 섞여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나면서 병충해 강한 이런 품종을 저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식품을 생산한다는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유기농배를 생산하는 보성배 영농조합과 주원농원 김경식 대표. 이들의 계획 역시 유기농업의 발전에 있었다. 앞으로 계획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병저항성 품종으로 바꿔야 된다. 품종을 아마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는 유기농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못생기고 이런 배만 나오질 않는다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도 아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소비자들도 좀 못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소비를 해주셔야 그런 농가도 같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진 농업인만이 가능한 유기농업. 그 유기농업 실천을 소비자와 함께 나누는 곳도 있다. 강원도 화천 신내리의 토고미 마을. 도농교류의 장으로 많은 도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마을의 자랑거리는 바로 유기농업이다. 57개 농가 중 32곳이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하고 이 쌀은 마을을 찾는 소비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은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고미 마을의 유기농업은 논의 우렁이를 방사해 그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우렁농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 논농사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농법으로 물속에서만 살아가며 연한 풀을 잘 먹는 우렁이의 특성을 이용해 제초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우렁농법은 무농약 재배로 인한 안전 농산물 생산 효과뿐 아니라 우렁이를 채집해 부가 수익을 올리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토고미 마을의 경우 도시 소비자를 초청, 우렁이와 메뚜기 잡기 체험을 하며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 체험 행사는 유기농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와 함께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 쌓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진짜 아주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메뚜기 잡던 시절에 메뚜기도 잡고 또 그 우렁이도 논에서 잡으니까 정말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자라나는 그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런 농가법이 보급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다 그런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집에서 생각할 때는 비료나 이렇게 농약을 안 쓰면 농사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 2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게 좀 많이 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농업인 혼자 유기농업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무조건 화학 비료를 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무지한 논리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대학밖에 없다. 물론 농업인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고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등으로 연수를 다녀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는 극히 드물다. 농업의 꽃, 유기농업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꼭 실천돼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그리고 전문 강사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 후 정부의 유기농업 정책을 밑받침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도농교류 소비시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 학자들은 30년 후 인류를 지탱할 유망 산업으로 유기농업을 지목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물, 식량 부족, 화석에너지 고갈 등의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속에서 유기농업은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유기농업은 최적화된 토양과 재배 환경 위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건강한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인 영농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 수준의 농업 형태이다. 세계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해 현재 120개국 이상이 실천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과 농가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륙별로 봤을 때 오세아니아 대륙이 1210만 헥타르로 전 세계 유기농 실천 면적의 약 38%를 차지하고 다음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순이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호주가 1202만 헥타르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가 278만 헥타르, 브라질이 177만 헥타르, 미국 164만 헥타르, 중국 155만 헥타르 등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유기농업에 비해 국내 유기농업의 실천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윤작, 두과작물, 녹비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기경종과 유기축산의 순환이 쉽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 또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유기농업을 단지 무농약, 무비료 개념의 농산물 생산 기술로 인식하거나 웰빙 식품을 생산해내는 농업이라고만 인식하는 경향도 문제다. 올바른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 생태계 내의 생물학적 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을 높이며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토양, 물, 대기의 건강한 사용으로 농업으로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기농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유기농산물 시장 전망 역시 밝을 것이다. 현재 5천억 원 정도의 유기농산물 시장은 2015년에는 1조 1,134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 5,98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색, 모양을 보기보다는 농산물 생산 과정의 중요성을 아는 똑똑한 소비자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생명을 기르는 농업,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은 큰 의미가 있다. 농업인들의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함께 환경 정책으로서 유기농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마련된다면 우리 농업의 신경쟁력, 유기농업은 우리 농업을, 우리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